안녕하세요, 토니쌤입니다. 수능 성적표가 나왔어요. 성적표가 나오고, 저도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다 성적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받은 거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시 지원 준비를 해야죠. 정시 지원이 이제 12월 31일부터니까요.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학생들의 선호도, 그리고, 어, 제 경험, 그리고 진학사를 보통 대부분 이용하니까요. 진학사에서 나오는 여러 정보, 요 세 가지를 잘 조합을 해갖고, 이제 학생에게 제일 잘 맞는 학교를 추천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꼭 합격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부터는 늘 그래 왔지만 어떤 대학을 그리고 어떤 학과를 가야 하나 이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2주 동안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어떤 대학을 가야 될까? 이 대학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거냐고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 잠깐 보세요. 밑에 보면은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평가라고 써 있죠. 이거 매년 11월에 나오죠. 근데 올해도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이제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요런 여러 가지 항목을 통해 갖고요. 그런 기관이 이거 중앙일보밖에 없습니다. 뭐 세계에서 대학을 평가하는 뭐 QS나 아니면은 TH나 이런 데는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건 중앙일보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일보에서 평가하는 게 뭐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 순위가 왜곡됐거나 뭐 그렇게 보일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전부 다 입장차가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근데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 요 어떤 통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일단 누구랑 누구야? 누구가요? 학부모님과 그리고 대학 측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우리 학교가 종합평가 8위에 올랐다, 뭐 7위에 올랐다, 그러면은 학교 건물에 이걸 갖다 이게 크게, 굉장히 크게 붙여갖고 막 자랑을 하는 거죠. 쇼오프를 하는 겁니다. 자랑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도 그걸 보면서 약간의 뭐 자부심? 뭐 이런 거 좀 느끼고, 이렇게 요 하기 때문에 요 통계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 통계를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쪽 순위에 많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학교들의 입결이 더 좋아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높아지는 것도. 그래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세부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연세대가 고려대가 왜 성균관대보다 아래야? 아니면은 아니 뭐 동국대가 8위까지 올라갔나? 중앙대보다 더 위인가? 뭐 이런 거는 사실 저한테는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저는 학생들이 좋은 학교로 입학을 하게 하는 게 제 목적이고, 이 영상도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학교 간의 조그마한 순위 이런 거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 관심이 없고, 중요한 거는 이 표를 보고선 이제 트렌드를 알아야 돼요. 트렌드.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떤 학교가 부상하고 있는지, 예, 트렌드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학교들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이렇게 진입해 있는 거죠. 이거 뭐 이런 학교도 여기에 있어? 이런 학교가 좋은 학교였어? 이렇게 낯선 학교에 대한 정보가 또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 안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아는 대학들인데, 지금 보면은,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뭐, 아주대나 뭐 인하대는 공대로 워낙 유명해 왔고,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는 대표적으로 제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과기대 같은 경우는, 이름 바뀐 지 10년 좀 더 넘었지만, 그래도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그래서 광운대 같은 경우는 학교는 무지하게 작지만 아웃풋이 워낙 좋은 학교다.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도 이제 전통의 강자였는데 많이 빠져 있다가 이제 앞으로 또 들어왔죠. 그래서 이 동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이 중앙일보 평가에서 보면 다 10위 밖으로 나가 있었거든요, 한참. 근데 이제 안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이런 학교들이 성균관대가 또 왜 3위일까? 왜 이런 학교들이 여기서 요 학교들의 특징이 뭘까?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예, 공대입니다, 공대. 그러니까 공대 쪽이 매우 발달을 해 있거나 아니면 공대 쪽에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성과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트렌드는 공대입니다. 그러니까 위치 한약수 빼고 공대에 얼마큼 많이 투자를 했냐, 얼마나 많은 교수진을 고용했냐, 그리고
얼마나 산학 연구가 활발하냐, 그리고 연구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냐, 그리고 대학원 진학 비율이 얼마나 되냐, 이런, 그리고 제일 중요한 대기업으로 취업이 얼마나 잘 되냐, 이런 부분이 지금은 대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 그거에 따라서 계속 이 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이 흐름에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점수가 생각보다, 입결은 생각보다 낮아. 그런데 이 안에 들어와 있는 학교들, 뭐, 아주대 같은 경우도 봐도 뭐 그렇게 입결이 높진 않잖아요. 근데 12위로 들어와 있고, 국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나대도 마찬가지고, 에리카도 확실하죠. 광운대도 확실합니다. 과기대 같은 경우도 많이 점수가 올라왔지만, 그래도 앞으로 성장성을 봤을 때는 또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에 관심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이런 학교들이 그래도 상위 아무리 못해도 한 20%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20에서 아무리 못해 20대 초반? 20대 초반, 20% 초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건 또 역시 5명 중에 1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나머지. 특히 한 30%에 있는 학생들, 공부를 좀 했는데 성적이 이렇게는 안 나온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예,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학교는 되게 많고,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학교도 많고, 저평가되어 있는 학교도 무지하게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아웃풋이 매우 좋고,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학교가 저평가된 학교예요. 어떤 특정한, 어,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불합리한 이유로 학교가 저평가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학교가 과연 그래도 이유가 있어서 저평가된 거 아니냐. 그냥 그 자체가 저평가된 거 자체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평가됐고 그거는 합리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아웃풋을 놓고 보거나 여러 세부 지표를 놓고 보면은 도대체 이 학교가 왜 이렇게 낮게 평가돼 있지? 야, 이거는 무조건 조금만 바꿔주면은, 조금만 교정해주면은 이건 다시 올라가겠구나. 이런 학교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찾아야 된다. 예. 그래야지 나중에 가서 편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중앙일보가 에서밖에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세부 항목인데요. 이거 보면 학생 교육 우수대학 평가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이름을 들어본 대학들이 되게 많죠, 당연히. 근데 이거 도대체 뭐냐고요. 한국기술교육대. 이거 1위예요, 1위. 예. 아니, 얘가 왜 서울대 바로 위에 있지? 처음 들어보는데. 아마 처음 들어보는 학생이 제가 우리 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한기대라고 많이 하죠. 이 한기대를 추천했을 때 이 학교를 모르는 학생이 학생들 중에서요. 10명 중에서 8이요. 8은 모릅니다. 예, 8은. 듣도 보도 못한 학교. 부모님들도 한 열에 7분은 모르세요. 다만 부모님들이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아니면 현대자동차 같이로 아주 큰 대기업이 다니시는 분들은 또 다 알아요. 이 학교를. 왜냐면 이 학교 출신이 되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 뭐 에리카도 그렇고 아주대도 그렇고 늘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늘 좋은데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저평가가 되어 있고 과기대도 마찬가지고. 인천대 여기 쏙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천대도 괜찮단 말이에요. 인천대. 그러니까 인하대랑 인천대랑 봤을 때, 물론 인하대에 비해서 아직까지 네임밸류가 떨어지죠. 역사가 짧고, 그리고, 그러니까 역사가 짧다라는 거는 그동안 나온 성과 부분에 있어서 인하대가 확실하게, 인하대는 그 자체가 매우 훌륭한 학교니까, 좀 떨어지지만, 근데 인천대가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큰 그 바이오 단지랑 겹쳐갖고 아마 인천대는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립대로서 수도권에 몇 개 안 되는 국립대고 그래서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잘 모르는 대학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이렇게 좋은 대학에만 다 관심을 갖잖아요. 좋은 대학교. 근데 좋은 대학교를 못 가면 어떡할 겁니까? 좋은 대학교를. 그 다음 대안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죠.
예, 여기도 보면은 교육혁신평가대학, 이 교육혁신평가대학이 뭐냐면은 아웃풋에 중점적으로 이제 가중치를 둬갖고 한 그런 조사예요.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투자, 1인당 투자 액수나 아니면은 학생들의 취업률, 유지 취업률, 대기업 취업률, 이런 것들을 다 봐갖고 이제 계산한 거거든요. 이제 한 건데, 통계를 낸 건데, 뭐 성균관대야, 뭐. 성균관대. 그러니까 취업이라고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공대 쪽이죠. 예. 대기업은 우리나라가 전부 다 공대가 그러니까 제조업 쪽이 다 발전을 했기 때문에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나 카카오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그런 대기업들은 공대를 베이스로 하고 있잖아요. 제조업이나 아니면 뭔가 만드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균관대처럼 정말 이 성균관대는 뭐 전자나 반도체 쪽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죠. 커리큘럼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황당하죠. 다른 학교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얘네는 반도체 섹터도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커리큘럼이 크게. 그래서 성균관대처럼 이제 압도적으로 이쪽이 발달한, 당연히 1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양대도 원래부터 공대는 한양대가 또 성균관대보다 더 위였으니까, 예전에는. 예. 지금도 이제 특별한 부분은, 특정 부분은 이제 한양대가 더 앞서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전부 다 이제 공대 쪽이 다 올라와 있다고 아시면 돼요. 이화여대가 공대 쪽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요새. 서강대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고려대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를 하는데, 이 공대 쪽에, 그래야지 순위에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외부 경력 교수만이 채용한 대학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보면은 희한한 대학들이 좀 있죠. 희한하다? 아니, 좀 낯선 대학들. 여기도 보면 전남대는 낯설면 안 돼요. 이 지고국 같은 경우는 낯설면 안 됩니다. 동아대나, 동아대. 경상대도 지고국이에요. 예, 그래서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 우리 지고국이 10개가 있거든요. 서울대까지 합쳐서 서울대는 빼고 9개. 예, 그 중 하나죠. 그래서 이런 외부 경력, 다시 말해서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업계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기술 발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 여러 최첨단 장비나 아니면 최첨단 정보나 이런 것들을 학교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학교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다시 말해갖고 현직에서 실전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을 우리 흔히 얘기하고 뭐 여러 팀장님들, 팀장급들, 예, 이런 분들을 다 이제 영입을 해갖고 이제 교수에 앉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예, 그래서 외부 영입, 첨단 분야는 반드시 외부의 인사들을 영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학교가 더 발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산학 연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다 돈이 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다 나와 있는 학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도 이제 공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지금. 예, 국제 캠퍼스. 홍익대도 늘 말씀드리지만 전자 쪽이 워낙 좋아요. 홍익대는 전자가 워낙 유명했고. 예, 그래서 대부분 뭐 경북대 같은 경우는 뭐 지거국에서 전자 쪽으로는 거의 최고죠. 왜 자꾸 전자를 얘기하냐면은 이 외부 경력 교수를 많이 땡겨올 때 대부분 다 이쪽이에요. 예, 이쪽 반도체 쪽이나 이쪽 부분 인공지능 쪽이나 이쪽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셨죠. 저평가된 대학, 퍼포먼스가 좋은 대학, 과연 어떤 대학으로 학생들을 보내야 될까? 내가 만약 학교에 서울의 주요 대학을 가지 못한다면 몇 가지를 갖고 안 돼요. 몇 개 대학을 등급별로. 예. 근데 꼭 이 대학교를 지칭한다라는 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고요. 이거랑 비슷한 여건을 갖고 있는 대학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 있는 대학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항공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항공대 좋습니다. 예, 항공대 좋아요. 항공대는 이제 우리가 이 항공대에 대해서 딱 보면 비행기를 조종하는 비행기를 운전하는 것과 관계된 뭐 특수 대학인가?
물론 항공운항과가 있어요. 우리 조종사 양성하는 과가 있는데 그건 정말 일부고 항공대는 예전부터 전자공학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정말 항공대 출신이 많아요. 항공대가 5천 명 남짓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규모의 학교거든요. 이 학교가 그러니까 억울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학교가 뭐가 억울하냐? 일단은 사람 수가 적잖아요. 5천 명 남짓. 사람 수가 적으면은 대중적으로 관심을 받기 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포스텍이라는 거대 학교가 그 좋은 학교가 거대 학교가 아니라 그 좋은 학교가 포항공과대학이요. 그 학생 수가 작고 그리고 지방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학교도 서울에 있는 인서울이라는 학교, 인서울에 있다라는 이유 하나로 이제 비교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보면 이제 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야, 이게 비교할 대상인가? 같은 공대끼리? 이게 말이 되나? 근데도 비교가 돼요. 왜냐면은 불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포스트에. 뭐 항공대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학교 되게 작죠. 그리고, 남녀 비율이 8대 2죠.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자와 여자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은 인기도가 대중적 인기가 떨어집니다. 항상 남녀 비율이 비슷해야지 좋다. 학교 규모가 크고 그리고 이름이 항공대다 보니까 자꾸 오해를 해요. 오해. 예, 여기도 이제 핵심적인 과들이 많은데 자꾸 비행기 조종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특수대학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정말 여기 대기업 잘 가거든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하나는 위치죠. 위치. 위치가 지금 보면은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 지금 월드컵 경기장이 여기 있잖아요. 마포에서 서북 쪽으로 일산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여기 이제 항공대학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되게 외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바로 역도 있어요. 바로 옆에. 그래서 이제 접근성도 되게 좋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 서북 쪽 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거의 없다 보니까 대학교가 대부분 다 경기권 같은 경우는 남부에 위치해 있잖아요. 동남부나 남부.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방 쪽에서 서울 쪽으로 올라올 때, 지방 쪽에서 서울 쪽으로 올라올 때, 여기 서울이라고 있잖아요. 그럼 이 항공대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항공대는. 이게 서울 수도권이라 그러면, 그럼 지방 쪽에서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 생각을 못 하세요. 지방 쪽에서는 대부분 다 여기 근처에서 다 해결을 하죠. 이쪽 근처나 아니면 서울 이쪽 근처에서. 여기까지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항공대, 인하대, 가톨릭대 이런 데들이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방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접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게 과연 계속 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결국은 실용주의, 그러니까 실용적인 부분으로 실용이 뭐냐? 현실적인 부분으로 저는 귀결될 거라고 보거든요. 인서울이라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전부 다 잘 될 거냐? 아니요. 결국 투자하고 아웃풋이 나오는 학교만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인서울 트렌드 초창기다 보니까 다 인서울이면 좋다 그래갖고 다 올라오지만 앞으로요? 아니,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학생들과 학부모는 예, 성과가 나오는 곳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계속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잘 아시고 저평가된 대학교를 잘 선택을 해보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항공대 같은 경우는 위치는 입결상 위치는 여기 있어요. 여기가 항공대잖아요. 여기가 항공대인데 입결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리카랑 광운대나 단국대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항공대가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계열제로 바뀌었는데요. 이 전기전자 쪽이 워낙 유명한 기계도 유명합니다. 예, 기계나 전기전자 중에 워낙 유명한 학교고. 근데 학교가 요새 좀 너무 인기가 없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바꾼다라는 얘기가 있죠. 예, 내년부터는 과탐을 하나만 넣는, 그렇게 하기로 했죠. 예, 과탐 두 개에서 과탐 하나로 바꿔갖고 약간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제 궁여지책이죠. 뭐.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 학교는 아무튼 좋습니다. 요 입결상은 이렇게 위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이제 라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만약
학생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만약 이 네 개가 같이 걸려 있다 그래 보세요. 그럼 뭐 단국대랑 물론 약간씩 조금 단국대가 좀 높죠. 에리카보다 약간 이렇게 높긴 한데 근데 만약 이 네 개가 걸려 있다. 단국대, 광운대, 뭐 항공대, 에리카 이렇게 걸려 있으면은 뭐 이결이 비슷하다 그래도 대부분 다 이제 단국대를 원해요. 단국대를. 야, 이름이 이게 더 낯익은 거죠. 예, 이름이 더 낯익고 나머지들은 상당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인기죠, 인기. 대중적 인기라는 게 여기서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당국대가 나쁘지 않아요. 당국대도 좋은데 근데 판단하는 기준이 단순한 대중적 인기만 판단하지 그 이상의 것을 잘 못 보는 게 조금 답답한 점이 있죠. 약점은 제가 4개 말했어요. 약점은 제가 4개 말했고 자 그러면은 강점이 뭐냐 이 항공대의 강점 뭐 보면은 이거를 그냥 바로 볼까요? 예, 이걸 볼까요? 그러면은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아, 취업률, 유지 취업률, 저 그런 거 별로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이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 뭐 현대모비스 이런 그 딱 들어봤을 때 최고의 우리나라 기업들을 얼마나 보내냐 이거죠. 예,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기업이라는 게 기준이 좀 모호하거든요. 대기업이 뭐 1조 이상 매출이면 대기업이냐, 3조 이상이면 매출액이 대기업이냐, 뭐 그런 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뭐 인원수가 몇 명이냐, 종업원 수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를 내가 얻을 수 있냐. 그러니까 대학생이 100명이 졸업을 했다. 100명이 졸업을 했으면은 보통 대기업 가는 인원수가 10명이에요. 10%. 여기서 다시 아주 좋은, 아까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뭐 연봉 7천 이상짜리 이런 회사를 가는 비율이 3%입니다. 3명이죠, 3명. 100명 중에 3명이에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정말 그렇게 힘들어서 인서울을 갔다. 그러면은 항공대를 버리고 인서울의 다른 학교를 갔다. 그러면 그 학교가 항공대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와야죠. 예. 그래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학교 졸업한 다음에 갈 곳 없다. 애매하다. 음? 저는 그거는 좀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괜찮다 이거죠. 항공대 같은 경우는 옆에를 보시면은 기계공학과 같은 게 약간 전자공학과였고요. 기계공학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뭐 공기업,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LG 에너지 솔루션, LG 디스플레이 이게 기본적인 뭐 아무래도 기아자동차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한항공이 있겠고 카이가 있겠죠 뭐. 어, 그래서 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들어가는 요 회사들이 확실하게 조금 퀄리티가 높아야 된다. 예. 항공대도 굉장히 좋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전북대나 전남대나 뭐 경북대, 부산대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충남대, 충북대도 매우 좋고 전북대, 전남대도 매우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전북대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과를 나와도 어, 서류에서 떨어지지 않냐 전북대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정말 모르시는 얘기예요. 어? 원래 공기업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붙는데, 근데 일반 사기업도 저는 붙는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는 안 했지만, 전북대, 전남대에서 웬만한 학과, 다시 말해서 유망한 학과를 가는데 서류에서 떨어진다? 자기가 학점이 괜찮은데? 없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잘 갑니다. 예, 압도적으로 잘 갑니다. 직업국이라는 거는 항상 그 점을 아셔야 돼요. 예, 충남대, 강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대. 어, 그럼 뭐, 거기 빼놓고 나머지 대학들, 제주대도 괜찮습니다. 예, 제주대도. 거기도 지거국이죠. 그러면 지거국이 아닌, 뭐, 경상국립대도 지거국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은 뭐, 한밭대, 아니면 저기 부산의 부경대, 뭐, 이런 데는, 뭐, 이런 데, 뭐, 한국해양대, 이런 데는 그럼 나쁘냐, 지방대냐? 아니요. 수도권에 있는 웬만한 학교보다 훨씬 더 아웃풋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인 학생들이 공부가 좀 안 돼 있다. 자녀가 공부가 조금 덜 돼 있다. 뭐 성적이 덜 돼 있다기보다 성적이 좀 덜 나왔다. 그러면은 억지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쫓아서 그냥 그래도 우리 학교 학생이 서울의 끝자락에 어딘가에는 가야 되지 않냐. 경기도의 어디 끝자락에는 가야 되지 않냐. 라고 해서 지역으로만 이렇게 허상이잖아요. 허상. 예? 뭐가 실체가 없는 허상을 쫓는 거 아닙니까? 고생은 나중에 학생이 다 합니다. 예, 이럴 바에는 그냥 어, 유망한 학교, 다시 말해갖고 확실히 검증된 학교를 갈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중에 학생들이 후회를 하거든요. 그렇게. 자, 어찌됐든요. 보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죠. 아까 계속 나와 있던 한국기술교육대입니다. 제가 이 학교는 이제 추천을 많이 하는데요. 이 학교는 이제 어디 있냐면은 그 학교 예쁘게 생겼어요. 물론 주변 다 산이죠.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천안이라고 해갖고 여기 있습니다. 천안 바로 옆. 천안도 아니에요. 천안 옆에 보면은 가보면은 정말 그 새소리 울고 막 논밭이 아니라 산이죠. 다 산입니다. 산. 공기 정말 맑고 엄청 춥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학교는 깨끗하고 사람 얼마 안 되고요. 한국기술교육대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도 어마어마한 아웃풋을 갖고 있는 학교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천안 아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발전하고 있는 지역은 천안 아산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기업들이 다 몰려 있고 앞으로 서산, 당진도 마찬가지지만 이 라인, 충청남도 이 라인은 이 교통이 앞으로 발전되는 그 저기 뭐죠? 그 철도 노선, 여러 가지 도로, 그리고 여러 가지 대기업들의 투자, 이런 걸 다 봤을 때 이 천안 아산은 굉장히 좋다. 항상 학교를 선택할 때 지역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인서울 말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대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냐. 이거는 늘 중요합니다. 산학 연계, 산학 협력은 항상 주변 대학과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아산, 천안 쪽에 있는 학교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학교도 많은데 만약 자녀분이나 자기가 학생이 4등급 정도다. 그러면은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당연히. 그러니까 이 보면은 어디죠? 여기 봐보세요. 제가 아, 기사를 갖고 와 있는데 이게 신문 기사입니다. 이게 지금 천안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중부 핵심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계속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지속적인 투자 유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을 유치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는 일자리 확대, 인구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대학들, 다시 말해갖고 여기 천안 아산 부분, 여기. 그러니까 뭐 다 가능합니다. 뭐 단국대 천안, 상명대 천안, 그리고 뭐 또 어떤 학교들이 있죠? 여기 아산 부분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 순천향대학교, 그다음에 호서대학교. 다 이름 처음 낯설더라고요. 근데 지방사립대 중에서 이런 데는 매우 괜찮아요. 제 제자들 중에서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가는 아이도 있고 연고대 가는 아이도 있지만 공부를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저랑 사실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담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주변에 코칭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저 말고도. 걔는 어차피 잘 갑니다. 어디든. 그리고 가서도 잘하고. 근데 다만 3, 4등급 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선택권이 자기가 이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그냥 그래도 경기도 어딘가에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과 제가 이제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상담을 하죠. 오랫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애가 성향만 맞는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천안 쪽이면은 그래도 기숙사나 이런 데 다니는데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주죠. 이런 학교 괜찮다. 그래서 다 제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계속 연락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데 뭐 아산 여기 탕정이 있고 뭐 천안 뒤에 뭐
뭐 SDI 있고, 삼성 SDI 있고, 그 위에 보면 또 여기 바로 위에 평택이잖아요. 다 삼성전자, 어, 파운드리 공장들 다 여기 있고, 가서 나쁜 거 전혀 없어요. 예. 호서대, 순천향대 괜찮습니다. 한번 이렇게 넓혀봐야 돼요. 결국 잘 가야 돼요. 대학 나와갖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봉 7천, 8천 이렇게 받는 그 대기업으로 가서 거기서 경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학생들을 유도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잘 모르는 정보로 있잖아요. 뭐 이런 학교가 서류에서 통과할 수 있냐, 이런 학교를 누가 통과시키냐, 그건 자기 생각이죠.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제가 나쁜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나쁜 말을 하면 이제 컴플레인이 너무 들어와갖고, 근데 본인 생각과 너무 다르게 안 풀리는 경우도 매우 많아요. 아무리 좋은 학교라 그래도 학과가 이상하다거나 아니면은 학과가 괜찮다 그래도 학점이 안 좋다거나 뭐 이러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영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학교는 매우 매우 좋은 학교예요. 매우 매우. 이 학교 자체가 고용노동부 소속이거든요. 산하에 있죠.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반 국립대학교죠, 뭐. 예. 그래서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고, 그리고 학비도 일반 학교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고, 예. 그리고 어, 기숙사도 거의 대부분 다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음, 취업률을 이렇게 각 보면은 지금 보면은 취업률이 86.4%. 이거 뭐 중소기업이 아니냐? 아니요. 이게 그렇지 않다니까요. 유지 취업률이 되게 중요하죠. 들어가서 1년 동안 안 나오고 계속해서 다녔냐 이거죠. 유지 취업률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유지 취업률이라는 것은 내가 간 회사가 마음에 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이 갔으면은 92명은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을 다닌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방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기술교육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거 되게 잘 간다. 캠퍼스 리크루팅도 온다. 예. 그래서 가서 자기만 열심히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대학원 가는 거에도 타 학교로 대학원을 가든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뭐 근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조금 입결과 전형 특징인데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얘는 국수형 탐이 다 들어가는데 탐구가 하나만 들어가죠. 예. 탐구 하나만 들어가는데 수학만 들어갑니다. 공대 같은 경우. 아니 수학이 아니라 과탐만. 그러니까 내가 과탐을 두 개를 봤는데 하나는 못 보고 하나는 잘 봤다. 근데 이 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럼 저는 지원해 보라고 적극적으로. 경기권에 있는 웬만한 학교보다 훨씬 더 아웃풋이 좋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을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지금 지원인데 여기다 쓰려고 했어요. 한국공학대가 있죠. 예, 한국공학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학교. 옛날에, 어, 한국산업기술대죠. 예, 시흥에 있는 학교. 이 학교 이제 캠퍼스 맵을 갖고 왔는데, 여기 있죠, 한국공학대. 굉장히 아담합니다. 아담하고, 지금 보면은, 이게 위치가 어디 있냐면은, 한국공학대 같은 경우에 수원시잖아요. 예, 수원시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아주대가 여기 있고, 여기가 경희대가 여기 있고,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성균관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에리카거든요. 예, 그리고 2번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한국공학대예요. 그래서 여기가 시흥이거든요. 시흥에 그 시화 공간에서 바로 아파트로 진입하는 주거지로 진입하는 경계에 있습니다. 경계. 에리카 같은 경우 이가 반월 공단이거든요. 반월 공단 바로 옆에 역시 주거지가 크게 있는데 그 주거지 옆에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단의 이미지가 좀 있다 보니까 조금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좀 선호하지 않죠. 그리고 공학대란 이름이 붙다 보니까 이제 여학생들한테 당연히 외면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적 인기가 없고. 하지만 이 학교도 산업통상자원부죠. 산업통상자원부, 약간 고용노동부 쪽 산하였는데 여기도 이제 반국립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학교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밀어주는 학교들은 가서 나쁠 수가 없습니다.
나쁠 수가. 이 한국공학대로 한번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경기도 쪽에서 다 지원을 해주려고 되게 해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제 국가 산업 여러 가지 이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산업 뭐 투자 프로젝트나 아니면 연구 프로젝트에 다 참여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일단은 가서 나쁜 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학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얘네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국어, 수학, 탐구가 들어가는데 수학이 하나 들어간 상태에서 국어랑 어, 수학은 무조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국어랑 영어랑 탐구 중에서 이제 두 개를 넣는 거죠. 그리고 탐구는 근데 하나를 넣고 약간 좀 복잡하죠. 근데 이제 접근성을 쉽게 만든 거예요. 예, 쉽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국수, 탐 중에 하나 이렇게 영어 넣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보면은 100분위 보면은 다 70%대잖아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갈 수 있고 갔다고 그래갖고 뭐 나는 별로인 학교 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 대신 이제 보면은 학교가 공학대다 보니까 이게 과가 전부인데 전부 다 공대죠. 컴퓨터 공학부 다 공대입니다. 싹 다. 여기 대봐야 이제 경영학부 디자인학부 딱 요만큼이에요. 나머지는 다 공과대학교. 그러니까 대부분 남학생들이 아주 많죠. 여학생들이 오면 좋지만 자 여학생들은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여학생들한테는 잘 추천을 안 해요. 어차피 안 가려고 하니까. 예, 근데 좋다. 여기도 대기업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중소기업 갈 거라고 바로 밑에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 가는 거 아니냐? 아니요. 예,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 잠깐 제가 뭐 몇 가지를 갖고 왔는데, 뭐 한국공학대 반도체 분야 특화산업 3년 선정 해거, 뭐 이렇게 나왔고, 뭐 혁신 지원 산업 성과 평가, 뭐 이렇게 나왔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경기도지사가, 여기 경기도 학교니까요. 김동연 지사잖아요. 네, 이게 보면 이렇게 잘 보세요, 뉴스들을. 반도체 인재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해갖고, 이 항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름이 떠올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됩니다. 예? 삼성전자에서 1년에 뽑는 인원이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하지 말까, 한 5천 명 정도 되잖아요. 1년에. 예,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5천 명 정도 되고, 하이닉스도 아무리 못해도, 1,000명 단위 이상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양질의 일자리들에 대해서 이 회사들이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관심을. 예. 학과를 잘 선택하고 처음부터 잘 준비해 가면은 어차피 대학교 그 회사에 들어가서는 다 똑같거든요. 핵심 인재들 빼놓고는 뭐 석박사를 나와갖고 이제 우리 설카포라고 하는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이나 이런 핵심 인재들 따로 이렇게 관리하는 거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예, 다니신 분 다 알 거예요. 다 공감하실 거고. 가면 다 똑같다. 그다음부터는 자기 성과, 자기 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갈 수 있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예. 그래서 입결과 전형 특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큰 거는 좀 길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길게. 예. 길게 보셔갖고 끝까지 학생이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을 할지 석사 박사를 갈지까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학교들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학교들이 결코 인서울 안에 다 몰려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서울 안에 있는 학교가 다 그러면 좋냐? 그렇지 않아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내가 절대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절대라고. 많이 많이 알아보셔야 됩니다.